충고해봤자입니다. 상대가 어리석다면 충고한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걱정돼서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앞이 보이니까 말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혹은 이유 없이 멀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진심을 담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로마의 극작가 플라우투스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착각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충고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정확하게 말했더라도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조언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는지, 왜 때로는 진심도 침묵보다 못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이병수 씨와 조기태 씨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꾸준히 경조사를 챙길 만큼 가까웠죠. 어느 날 둘은 동창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병수 씨는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조기태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기태 씨는 사업이 안 풀렸는지 표정도 어둡고 경제적으로 꽤 힘들어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있어? 혹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조기태 씨는 처음에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병수 씨는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기태야,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주변에서 한 번쯤 멈춰서 방향을 잡아보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더 어려운 건 아닐까? 혼자서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 말이 나간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기태 씨는 짧게 그래, 고맙다 라고 말하곤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여기서 이병수 씨는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가족은 더 어렵습니다. 멀어질 수도 없고 더 가까우니까 상처도 더 깊게 남습니다. 어느 날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봐야 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산도 필요해. 그 말에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판단하냐? 너나 잘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가족 사이에서 비난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차가운 사람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조언을 한 사람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상처와 거리감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심리적 여유나 성숙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들려온 조언은 아무리 부드럽게 전해져도 결국엔 비난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언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면 통하겠지, 옳은 말이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심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례가 되고, 아무리 정확한 조언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간섭처럼 들릴 뿐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던 상대방에게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의를 가지고 건넨 말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벽처럼 튕겨져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벽에 부딪히고서야 왜 말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조언이 아무리 정확하고 진심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나 관계의 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심리적 원리는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이나 행동이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야 라고 지적하면 그 말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위협 앞에서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언은 오히려 공격으로 느껴지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넌 뭐 그렇게 잘났다고 판단하냐? 와 같은 반응은 바로 이 인지부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 편향입니다. 이 편향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나 결론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이 자신의 기존 생각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건 너 생각이지. 내 상황은 달라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조언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언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얼마나 부딪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이 두 가지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심리적 공간이 없으면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은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조언이 거절당하고 왜곡되고 때로는 반격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하지만 인간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도움이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진심보다도 준비된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말이 통하려면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타이밍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조언은 그 내용이 맞느냐보다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는 절제가 진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조언으로 들릴지 아니면 간섭으로 들릴지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전달되는 방식과 분위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조언을 건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하거나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언은 상대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스스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지금 이건 아니야.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 말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지적처럼 들리고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게 그렇게 쉬우면 내가 왜 못하겠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아주 가까울수록 이 반응은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에서는 조언이 곧 간섭이나 훈계처럼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조언한 사람이 오히려 쓸데없이 나선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랑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의 의미보다 먼저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가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정확한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은 나를 돕는 정보가 아니라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조언은 의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논리보다 감정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문제는 조언한 사람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 조언이 닿아야 할 상대의 감정이 이미 꽉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나는 도와줄 자격이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눈에 자신을 깔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말을 삼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면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읽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진심보다 깊고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언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아무리 상대를 위해서라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고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통하는 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진심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조언은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렸을 때는 짧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언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또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침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그 진심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항상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방향을 잘못하면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더 깊이 찌르게 됩니다. 진심으로 건넨 조언이 상대의 감정과 부딪히면서 왜곡되고 오해되고 때로는 상처로 돌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심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했나? 물론 말투나 전달 방식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선택이며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상태구나. 지금 이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때 그 판단에 따라 말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란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말입니다. 조언은 말하는 사람의 진심보다 듣는 사람의 준비 상태가 먼저 갖춰져야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신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를 고민하게 될 때 예전에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제서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줬구나란 감정이 남는 겁니다. 그건 말로는 줄 수 없는 깊은 감동입니다. 조언은 타이밍의 예술이고 침묵은 인내의 언어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이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헤아리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낀다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 기다림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고 더 강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문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는 자도 어리석다. 플라우투스의 이 한마디는 인간관계에서 조언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언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조언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인가? 지금은 말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오해와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꼭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의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